여러분 좀 쉬셨나요? 두 번째 시간이죠. 너무 지난 시간에 혼자서 너무 그냥 쉬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 강의 어려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해도를 살피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함이 있네요. 조금 두 번째 시간부터는 조금 더 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게요. 왕정빈 잘 지냈어요? 원소영, 윤수빈, 이동현, 이병헌 잘 지내죠? 유나도 잘 있고요. 이유나, 이유정, 이치선 잘 지내죠? 이지원, 이진, 이채연, 이태우, 이한빈, 임수혁, 임혜진, 전희준, 정기홍, 정은선, 정인아, 정지영 다들 잘 지냈어요? 4월 2일 토요일이었나요? 9급, 7급 공채 시험이 있었죠. 몇몇 학생들 시험 때문에 전화도 받았어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애썼어요. 우리 과목에도 4학년, 3학년들이 많아서 어찌 보면 꽤 많이 응시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번에 바로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좋은 경험이었길 바라고 잘 다들 합격했으면 좋겠지만 또 원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은 부족한 걸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꼭 다들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 될 거예요. 저는 백석대 경찰학 학생들이 우리 형사 시스템이었던 공무원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 조직을 가장 잘 꾸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해낼 겁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좀 못다 했던 이야기가 이제 그래요. 우리가 지금 분류 심사라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분류가 뭔지 또 분류를 할 때 사람들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지 범죄인을 그래서 처벌이냐 처우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분류 심사란 건 어떤 개별 처우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포트 내준 이유도 어떤 관점에서 범죄와 범죄인을 보느냐가 분류 심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도록 리포트를 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비등급별 처우 제도라는 것도 결국은 분류 심사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분류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는 교정의 더 범위가 넓어지고 예연이 확대되고 개방처우라고 하는 부분들 단계적으로 진행해 가다 보면 결국은 그런 쪽의 중요성을 출소 전에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처우의 사회화 개방화와 어떤 분류심사의 연관성 이런 부분도 굉장히 더 중요도가 더해졌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분류 기준들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뒤에서 하겠지만은 우리가 오픈 트리트먼트 폐쇄된 구금 처우에서 보다 더 개방적인 처우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정도 해주거든요. 그걸 우리는 개별 처우급에서 5급 그래요. 5급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그 앞머리 글자를 따서 오픈 트리트먼트의 5자이죠. 그래서 S1급에서는 당연히 개방, 반개방 처우이기 때문에 모두 다 거의 5급의 대상자들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S2급에서도 필요시에
사회적 처우를 시킬 때 우리가 개별 처우급을 변경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경비 등급별 처우 제도가 우리나라 교종을 꾸려가는 큰 틀이자 방법론이기 때문에 경비 등급별 처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운영함 그 의의나 운영함에 있어서의 이야기들을 좀 더 세세히 할 생각입니다. 이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는 경비 등급별 처우의 어떤 의의와 기능, 등급별 처우 제도의 운영의 방법들, 소위 처음부터 개별 처우 계획을 수립하고 처우 등급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그 등급에 맞는 처우의 내용대로 수용하고 처우를 진행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사한 성격의 사람들로 모았다. 소위 위험도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처우의 완화된 어떤 처우의 정도들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 모아서 등급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 이해한 걸까요? 분류 심사를 통해서 개별 처우라는 것에 늘 중점을 두어야 돼요. 처음에 분류 심사를 시작할 때 분류는 개별 처우를 위한 것과의 밀접한 연관성. 유사한 같은 계급으로 나눠놨다 그래서 어떤 급별 처우, 그래서 집단을 어떤 처우의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분류 심사란 개개인의 특성, 그렇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래서 개별 처우 계획을 처음에 어떤 걸 수립하기 위해서 등급별 교도소를 만들고 등급별 교도소에서 개개인을 분류 심사하는 거죠. 개별 처우의 계획이란 뭐 분류 심사를 해서 이제 분류 처우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냈냐면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 교화 프로그램, 직업, 훈련, 작업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안에서의 생활, 어떻게 생활해서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누진제도 같은 것은 과거의 범죄 사실에 국한되어 있었다. 네가 어떤 범죄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너는 무슨 급이야. 그런데 안에서 일을 잘하고 말을 잘 들으면 계급을 진급시켜줘. 개별 처우의 성격이 아니라 집단적인 어떤 관리 상태였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법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장은 개별 처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오면 신입 심사를 하는데 만약에 뭐 어디서 이제 이송이 왔다.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보내는 걸 이송이라 그래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연고지 이송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이송도 있지만 단계적 처우가 되면 등급별 처우제도에서는 등급에 따른 교도소로의 자기 등급에 맞는 교도소로 이송을 가겠죠. 보내지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소에서 생활하다가 이송으로 왔다. 그러면은 어떤 개별 처우 계획은 처음에 세워진 게 있겠죠. 그걸 우리가 신입 심사 그래요. 최초의 분류 심사, 입소 시의 분류 심사. 그걸 우리가 신입 심사라고 한다. 그런데 생활하다가 다른 교도소로 왔는데 그 교도소에서 그 수용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이입됐다 그래. 들어왔다. 우리에게 딴 데서 이쪽으로 이송이 되어 왔다. 이입된 수용자. 이입받은 기관은 이입 심사를 따로 하지를 않는다. 계획을 최후 계획을 이제 변경하는 건 소장은 이제 이입을 받으면은 그 해당 교정시설 특성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용자의 개별 최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소에서 가지고 있는 교정 최후 프로그램들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교도소와 해당 교도소가 받아들인 교도소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형이 도중에 이제 집행정지가 됐다. 형 집행정지라는 건 수용이 곤란할 경우에 형 집행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교정시설에서 굉장히 인색하게 잘 안 하는데 법적으로는 수용이 곤란한 경우라고 하는 걸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아파서 수용이 곤란하거나 안에서 수용해야 별 의미가 없을 때는 일정 기간 형 집행정지를 해서 밖에서 치료받고 하거나 보다 양질의 보호를 받고 들어올 수 있도록 형 집행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형기에 산입되지는 않아요. 형 집행정지 되었다가 들어온 경우는 당연히 석방 당시와 동일한 최후 계급을 부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석방 취소로 들어왔다. 가석방 취소로 들어와서 잔형이 집행된다. 가석방이 이제 3년 형을 받았는데 2년 6개월을 살고 6개월 가석방을 받고 나갔어요. 그런데 본인의 잘못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다시 들어와서 본형을 살면서 가석방의 잔형을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석방으로 들어온 그 형을 우리가 2형이라고 그래요. 본형을 1형, 2형.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원래 살고 있을 때 자기 계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S2급이었다. S1급이었다. 그러면은 한 단계 계급을 낮춰서 낮은 계급을 부여해서 시작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A에는 있어요. 동일한 계급을 줘야 될 경우들. 그런 경우에는 가석방 관리 규정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형 집행 중이거나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형기도 길어지고 그 본형이 또 있기 때문에 개별 처우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겠죠. 심사를 다시 한다. 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다 해볼게요. 만약에 A국으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용자가 있다. 우리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교도소에서 수용돼 있다가 한국으로 넘어오는 국제 수용자 이송법이죠. 이렇게 해서 넘어오면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와서 생활하게 된다.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와서 생활하게 된다. 이럴 때는 소장은 개별 처우 계획을 새로 수립해요. 다른 교도소에서 이송 온 거하고는 다른 성격이잖아요. 단지 이제 지난 그 나라에 있어서 생활했을 때의 자료들, 그다음에 그 안에서 과정들 같은 것들은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죠. 당연히 뭐 형 집행 기간이 많이 경과했다를 많이 살았다를 할지언다면 그런 거 고려해서 가석방에 고려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군사법원에서 군형무소에서 있다가 국군 교도소입니다. 요즘은 이제는 육군 교도소에서 바뀌었어요.
국군교도소에 있다가 일반 교도소로 이제 넘어오게 된 경우에, 그러면은 신분도 국군교도소에서 군인의 신분에서 일반인으로 넘어오는 거죠. 일반 수양제로 변경되고, 소장은 개별 처우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시행하고, 이 경우 국군교도소로부터 접수된 그 수용자의 수용 생활 또는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이건 같은 내용이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도 그런 같은 방식으로 이 경우를 처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는, 잘 운영되는지를 소장은 수용자가 스스로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하려는 의욕이 고취되도록 개별 처우 계획을 장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점검하죠. 법무부 장관이 순회 점검을 통해서, 또 한 번은 지방교정청장이 순회 점검을 통해서 매년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우 등급의 운영들이 있어. 등급별 처우에서 운영인데, 우리는 개별 처우 계획을 이렇게 이제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우 등급을 부여할까? 소장은 수용자의 처우 수준을 개별 처우 계획의 시행에 적합하게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처음에 정하고, 분류심사가 이제 어떻다 그랬어요? 정태적인 것은 딱 고정되지만은 처우에 변화되는 과정을 늘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해서 교정 성적에 따라 처우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교정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진 때도 마찬가지인데 안에서의 생활 태도와 작업 성적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정 성적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수용자의 수용 생활 태도, 상벌의 유무, 잘해서 어떤 상을 받는 경우들 있잖아요. 특히 어떤 공적을 세웠을 때, 도주나 난동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줬거나 신고했거나, 또는 작업 같은 경우에 우수한 성적으로 국가 기능 경기대회에서 수상을 했거나, 이런 걸 받으면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반대로 행정벌로서의 징벌을 받는다랄지, 광규를 위반했다랄지, 주로 광규 위반은 부속물품 제작 또는 은닉, 사용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당한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 불응했다랄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징벌들을 먹는 것. 이런 경우들을 이제 반영하는, 그게 교정 성적이에요. 상벌의 유무, 교육 및 작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우리가 교정 성적을 해요. 그 교정 성적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처우가 변경되어 간다라는 거죠. 물론 가석방을 앞두고는 재범 위험성 같은 걸 측정해서 이제 내보내는데, 이 뒤에 이제 레피 등급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럴 경우는 이제 가족이나 부모 등 가족들의 접견 횟수를 알지, 이런 가족관계 유대가 더 강화되었다랄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아무래도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교정 성적이라고 하고, 소득 점수는 교정 성적 중 상벌 유무를 제외한, 상벌은 따로 이제 반영을 하는 거고, 소득 점수는 수용 생활 태도, 그리고 교육과 작업 점수, 이 부분을 우리가 합산한다. 누진 처우 제도 때도 설명을 했었죠. 수용 생활 태도, 그다음에 작업 성적을 합쳐서 자기의 책임 점수를 소각해 간다. 소득 점수로. 이 부분은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부분에 진급한다, 등급이 변경된다, 상향 조정된다, 하향 조정된다, 이런 것은 그러한 성적이 반영되는
것들이 마치 누진제도에서의 운영 방법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말 그대로 소득 점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수용 생활 태도. 그리고 작업 또는 교육 성적.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상벌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건 점수라기보다는 상벌 유무는 재심사의 사유에 포함시켜서 평가를 평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 점수는 두 가지 점수를 포함하는데 수용생활 태도가 아주 잘하고 있을 때 5점부터 1점까지. 그리고 작업도 가장 잘하고 있을 때 수미양가 했을 때 5점. 5, 4, 3, 2, 1 이렇게. 정말 완전히 잘하고 있으면 최고 몇 점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10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소득 점수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매월 방금 소득 점수의 평가는 매월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작업점 수용생활 태도와 작업 점수를 합산한 걸 매월 하고 그 점수를 하는 것은 매월 초부터 말까지 한 달간 동안. 그리고 이제 평가할 때는 재심사할 때는 3분의 1 때, 2분의 1 때, 3분의 2 때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매달 받은 점수를 함께 합쳐서 그 달로 나눠주면 되겠죠, 평균을. 수용생활 태도에서는 뭘 수용생활 태도에서의 점수의 기준이냐면 평상시 했던 품행, 책임감, 협동성의 정도에 따라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교도관들이 평가하는 거죠. 매우 양호 5점, 수 양호 우, 보통은 미 3점, 수 미양가에서 개선이 요망되는 양, 그래서 이제 2점, 아주 불량하다 1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5단계로 두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작업 점수나 작업이나 또는 교육을 받을 때 작업이나 교육의 실적에 따라서 처우에 그 처우에 대하는 태도, 응하는 태도들, 참여의 정도, 그죠? 성과. 그래서 매우 우수, 보통, 노력 요망, 불량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5단계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시 고려사항은 수용자의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숙련도, 열심히 해서 잘 습득하고 숙련이 되어 있는가, 또 기술이 좋은가, 기술력, 작업 기간, 이제 교육을 받는다면 교육의 태도, 시험 성적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5점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4점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A 플러스 B,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평점을 주듯이 또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소속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기정들 두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데 이제 인원이 적은 경우 있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10명 이내 과목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10% 20% 이렇게 나눌 수 없잖아요. 그때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 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수우를 각각 한 명으로 채점할 수 있도록 여지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하다 보면 어떤 필수 작업장인 경우가 있어요. 어 굉장히 난이도도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필수 작업장으로 지정한 작업장을 우리가 인제 그렇게 어려운 작업장을 필수 작업장이라 그래요. 교도소에서 제일 수용자들이 어려워하는 곳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 치사장이에요. 밥하는 걸 제일 왜 힘들까요? 그죠? 남들보다 덜 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아침에 나오는 시간이 빠르죠. 덜 자는 거 아니고 잠을 덜 재우는 건 아닌데 아침에 다른 사람이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나오고, 또 끝나고 나면은 그 부분을 정리하고 들어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치사장을 좀 힘들어해요. 그리고 새끼를 다 먹어야 되잖아요. 일이라는 게 너무 고되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필수 작업장, 서로 운영하기 위한 영상, 뭘 계속해서 뭐 건물을 고치고 보수하고 뭐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 영선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필수 작업장의 경우에는 이제 수나 우를 수는 15%, 우는 40% 이렇게 좀 폭을 더 줬고요. 가석방 때도 좀 고려를 해줘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어려운 데를 가는 수용자도 있어요. 또 영성 같은 건 밖에서 있는 기능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안에 들어와서 또 기여하는 바가 또 높잖아요. 그런 데 반영해 줘야죠. 그리고 이제 수용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이 아닐 경우에는 또 그걸 좀 고려해서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이렇게 좀 반영해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이 부분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요.